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임양석 사무관입니다. 어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어제까지도 여기 오시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실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24년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는 뭐 이런 것들도 전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플라스틱 현안들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같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 플라스틱 대책의 최근 목표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발생을 20% 줄인다는 게 최근 목표고요. 요거는 202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체결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이나 추진 과제를 보면 4개의 추진 과제와 그다음에 12개의 소과제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추진 과제들은 뭐 플라스틱 대체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 산업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뭐 이렇게 구분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 나오는 대책들인데요. 일단 일회용품을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전환하는 것은 다회용기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회용기라는 거는 뭐 이제 카페 컵이라든가 음식점 배달 용기 또는 이제 뭐 반찬 가게 뭐 반찬 용기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포장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2024년 4월 30일부터 이제 택배 포장에 대해서 포장 기준이 시행이 됩니다. 포장 공간 비율이 50%고 포장 횟수는 1회로 해가지고 포장 기준이 시행이 되고요. 그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요 다회용 택배 상자로 전환하는 거는 지금 뭐 주로 이제 신선식품에 대해서 뭐 마켓컬리라든가 아니면 뭐 쿠팡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그 다회용 택배 상자 관련된 시범 사업을 좀 실시해서 내용을 좀 그 전체적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판지라든가 아니면 뭐 제지 분야 쪽 분들은 이 다회용 택배 상자 사업이 시작되면 뭐 그 일회용 택배 상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회용 택배 상자 같은 경우도 신선식품이라든가 이런 그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분야 쪽에는 대체의 경제성이 좀 있는데, 일회용 택배 상자, 그러니까 종이 상자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대체하는 그런 상온 박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경제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체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일회용품 그 본격적인 감량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그 규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과 제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이제 폐기물 부담금을 좀 현실화시켜가지고 그 폐기물로 발생되는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약간 그 비용이 높게 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품 쪽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카페 다회용 컵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원한다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포장이라든가 컵 보증금 텀블러 지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과대포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선물 세트 같이 이제 명절 선물 세트 같이 종합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규제 대상인데, 농산물은 농림부하고 같이 농산물 무포장 판매 사업을 좀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포장을 통해서 이제 뭐 낱개로 하나씩 판매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포장재 없는 농산물 판매를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택배 같은 경우도 과대포장 관리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대포장 기준이 2024년 4월 달에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용기 두께와 기존에는 그 일회용품에 대해서 재질과 구조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규제를 해서 최대한 자원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자원 원료에 대해서 이제 수거라든가 뭐 이런 그 운반 체계 이런 걸 좀 지원을 통해 가지고 폐자원이 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폐자원의 그 수거 체계에서도 좀 이렇게 자동화라든가 뭐 AI 요런 것 좀 도입해 가지고 좀 선별이 너무 이제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좀 자동 선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재활용 용이성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이용성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그 재활용이 전주기 사용을 하고 나서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복합 재료를 사용하던 걸 단일 재료로 했다든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활용 관련된 그 제도들이 좀 여러 가지 되는데, 이걸 좀 이제 단일화하는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이 기존에는 이제 뭐 그 간단하게 비닐 같은 거로 말씀드리면 고용 연료로 이제 재활용을 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열분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화학적 재활용, 뭐 물질 재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도의 재활용으로 좀 가고 있고요. 열분해 관련해서는 문제 규제 완화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어구 어망에 대해서도 어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활용 인증제 도입을 통해서 이제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이 만들어지면 또 사용을 促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해서는 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다든가, 그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활용 제품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증 기준을 따로 마련을 해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인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원료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뭐 이제 기존 인증 제품 같은 경우는 50%까지 올리고, 또 현재 뭐 새로운 것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그 비율을 설정해서 좀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성이 개선이 되면 그 기능에 맞게 또 잘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분해성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그
나름대로의 판로를 또 기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뭐 요거는 뭐 저기 넘어가고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 분해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이 분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면 뭐 이제 유용하게 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또 생분해 플라스틱만 별도 수거 선별이 된다면 또 재활용에서도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니까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제 샌드박스 신설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순환경제 인증기준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가지고 규제에서 약간 자유로운, 규제에서 좀 부담이 덜한 이런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지원을 위해서는 R&D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R&D라든가 등의 환경산업 펀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플라스틱 적응 역량 강화를 한다는 의미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산업체가 만약에 일회용품 생산하던 업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다회용 플라스틱 업체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PVC를 생산하던 업체가 이제 일반 P라든가 PP 이런 쪽으로 생산을 전환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융자 사업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플라스틱 재생의 실증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 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차 세계환경총회에서 그 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무리해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을 갖고 이제 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라에 좀 유리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 설계 단계부터 저희 나라에 유리한 것으로 좀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업무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이라든가 해양에 유출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 쪽에는 어구에 대한 친환경 부표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구 재활용성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양 오염을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토양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농촌 폐비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된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확충을 통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원순환포장기술원의 김성봉 원장입니다. 환경부의 임양석 사무관님께서 바쁘신데 와서 좋은 정책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순환경제 시대의 탈플라스틱은 무엇보다 일회용품의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몇 가지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을 좀 간단하게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포장하고 다회용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회용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컵, 그리고 음식 배달 용기,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다회용기에 대해서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받아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도 요즘 이제 일회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하고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걸 보급해서 장례식장 자체에서 세척해서 다회용기를 이제 보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세척장에서 장례식장에다 다회용기를 이제 세척해서 가져다 주는 이런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영화관 같은 곳은 이제 그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음료하고 저기 뭐지 주전부리 이런 걸 사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다 먹거든요. 이게 다 드신 다음에 나가면서 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게 다회용기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있고, 요 다회용기를 하는 방법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나눠지면, 뭐 그 대규모 세척장에서 세척을 해서 다회용기가 필요한 그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소에다가 다회용기를 공급해 주는, 그리고 그 업소에서 회수된 거를 다시 가져와서 세척해서 다시 또 이제 가져다 주는 이런 대형 세척장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업소에서 바로 이제 다회용기를 세척해서 쓸 수 있게 세척기라든가 이런 걸 보급해 주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다회용 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가 뭐 제주도 같은 경우 스타벅스가 이제 선도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다회용 컵을 손님에게 드리면서 보증금을 받고, 그 손님은 이제 다회용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환급받고 반납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인데, 이 컵을 반납하면 반납기를 별도로 더 가지고 이 반납기에서 다용기 컵을 꺼내서 다시 세척해서 다시 이제 업소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보증금 체계 말고 다른 체계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앱을 이용해서 앱에다가 컵을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충전한 컵을 가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음료를 주문할 때 충전된 컵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랬다가 다시 마시고 반납을 하면 다시 컵이 또 충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보증금 체계냐 아니면 뭐 이 컵을 충전하는 체계냐, 요거에 따라서 또 이제 좀 그 미묘한 또 차이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 관련해 가지고는, 택배는 아까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 상자를 고객에게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달된 택배 상자는 고객이 내놓으면 다시 찾아다가 세척해서 다시 공급하고, 요런 체계가, 기본 체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배달 비용도 있지만 회수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수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 굉장히 좀 그 일회용 택배 상자하고 그 경제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가지고 가서 그 신선식품을 꺼내서 고객이 내놓은 고객의 그 별도 운행 상자라든가 이런 데다 넣어주고, 그리고 그냥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택배 상자를. 이렇게 하면 별도의 회수 체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유리한 그런 또 체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뭐 종이박스라든가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거에서는 조금 경제성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국고를 지원해서 지자체가 다회용 컵이나 다회용 음식 배달 용기 이런 사업들을 국고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도 참
잘 해주셨는데요. 또 이게 부가적인 설명까지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주신 분 가능하면 여기 스탠딩 마이크로 오시면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솔재지의 친환경 소재 쪽 담당하고 있는 권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환경부 정책으로 봤을 때 뭐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라던가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플라스틱을 열적으로나 아니면은 매터리얼 재활용 쪽 그리고 이제 레스 플라스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제지 회사 쪽 소속이다 보니 이런 종이 소재에 대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종이 소재를 패키징 소재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별도로 그리고 계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플라스틱 대책이 나온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종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뭐 공급망의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이를 대체하거나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덜 나오게 하게끔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플라스틱 사용을 자체를 뭐 덜 하게 하거나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의 전환 또한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전환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감축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플라스틱을 종이 소재나 아니면 다른 뭐 바이오매스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종이도 다회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 가능하겠죠. 네. 근데 종이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도 그렇지만 종이도 일회용인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건 아닙니다. 네. 다회용이라면 얼마든지 뭐 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환경부 쪽에서는 일단은 뭐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일회용품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게 맞는 방향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회용기나 아니면 재활용이 높은 소재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려는 계획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활용 관점에서는 종이 소재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 지금 자원 중에선 제일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이 소재에 대해서는 뭐 환경부에서는 뭐 이 소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종이 소재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저는 뭐 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종이 소재를 대체해가지고 육성할 방안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검토하신 게 없으신지. 종이 소재를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임양석 사무관님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까지 해주신 임양석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